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일부에 이어서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스텝별 대안을 한번 말씀해 드릴 거고요. 또 지금 2018년도 한국인으로서 미래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취업 이렇게 컨설팅을 나가거나 취업 코칭을 나갈 때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친구들이 준비한 스펙을 다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익, 뭐 학사학위 이런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성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성형이 아니라 취업 성형이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예,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땡땡구에는 취업 성형 전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취업하기 전에 성형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스펙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했죠. 좋아. 그러면 나의 취업에 있어서 다른 고스펙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스토리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여러 그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또 중장년층들에게 스펙이 없다고 해서 준비된 게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요. 더 이상 시간 쓰지 마시고요. 거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가 뭘 드렸었냐면 쭉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었고 왜 하고 싶은지 본인은 어떤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벌렁거리고 뛰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화 즉 브랜딩화 시켜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한 케이스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이런 한국의 청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양복을 입은 그 남자 청년이 있어요. 네, 저 청년은 지금 진해 군항제라고 여러분 4월 지났죠. 벚꽃이 굉장히 만개할 때 10일 동안 군항제에서 중국어 통역 봉사를 한 친구예요. 보통은 여러분 군항제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형 축제잖아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축제들은요. 우리가 봉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펙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스펙을 만드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0일 내내 봉사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주도형 이런 축제에 많이 자원봉사를 지원을 하는데요.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야자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뭐 한두 시간 그리고 뭐 주말에 뭐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시간은 안 넣더라도 이렇게 진해 군항제에서 나는 중국어 통역으로 봉사를 했습니다라는 걸 생기부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스펙을 위한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것도 뭐 이렇게 오전 오후 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중국어 통역 봉사를 한 친구예요. 그럼 뭐 저 친구는 백수인가? 대학생들도 여러분 자기 빈 공강 시간 맞추어서 잘해야 금공강 뭐 월공강 이럴 때 그냥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다거든요. 그럼 저 친구는 뭐 백수일까요? 뭐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저 친구는요. 여러분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세요? 25. 저 당시 나이가 만 14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나이 좀 있어 보이려고 양복 입고 네 그렇게 이제 뭐 봉사를 했는데 봉사 후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사드가 일어나기 전 사드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인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부스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명이 2명씩 짝지를 해서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6명의 그런 그 봉사자들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너무 한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 역시 한가하신 거예요. 근데 중국어 통역 봉사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바쁜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관광버스로도 오시지만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진해 군항제에서 저 친구는 10일간 통으로 봉사하는 그런 그건 스펙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에 기록할 생기부도 없었고요. 저 당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디에 이렇게 이력서를 낼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재밌고 좋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진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10일을 다 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한 며칠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근데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서울에서 온 봉사자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는 거야. 안내장을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본인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저 친구는 진해에 사는 친구인데 버스 노선부터 그냥 구석구석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저기 가면 바가지니까 택시는 건너가서 타세요.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저걸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계속 나오라고. 예, 그래서 열흘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했던 그런 한국 청년이에요. 저 친구는 스펙으로 자원봉사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스토리,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된 케이스거든요. 이 친구는요, 저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만난 이렇게 많은 그 진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또 마산과 창원이라고 하는 약간은 소외된 그런 도시에 중국어를 또 가르치는 그런 교실을 또 오픈하게 되었어요. 여기 서울은 굉장히 중국어 학원도 많고 온라인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국어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취업 준비생들이시지만 사실 조사진들을 딱 보시면 좀 연식들이 좀 있어 보이시잖아요. 자, 저런 분들은 여윳돈이 있으면 본인 자식들, 여러분과 같은 본인 자식들에게 투자하고 본인 자식들의 학원비를 내기에 바쁘신 분들이지 본인을 위해서 학원비를 내고 외국어를 배우고 할 그런 형편의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관계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어르신분들하고 또 이렇게 주부, 성인분들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찐쌤의 만원 중국어 교실을 오픈했던 거 재밌죠? 네, 그 조그만 다락방 이런 데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친구가 그 다음 해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대학을 중국 통상학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서 스토리가 정말 스펙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살짝만 바꾸신다면 충분히 내가 이미 해왔고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의 색깔의 스펙을 스토리화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분은요, 세계의 모든 집회로 도서관을 전 세계에 설립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지금 이미 4군데에 4나라에 도서관을 설립한 분이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국인 안 같죠? 한국인 맞으세요. 나이도 그닥 많지는 않으세요. 자, 24. 만으로 24입니다. 우리 만 나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미라클 펜슬 대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학은 솔직히 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의 책도 내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금 짓고 계시거든요. 저도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또 스토리가 돼서 취업으로도 연결이 됐고 경제활동으로도 지금 연결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1부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성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실패하라고 제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잖아요. 자, 실패를 하는 것은 실패를 함과 동시에 바로 성공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다라는 저의 그 정말 절절한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실패를 여러분 필히 하시라고. 그래서 저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처음 보셨던 3D 프린팅, 예, 처음 배우고 사실 출력을 하는데 결과물을 봤더니 저는 저거를 출력할 때 사실 뭘 출력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 피규어가 있어요. 예쁜 그 무지 캐릭터. 걔를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무지가 예, 딱 이제 출력이 된 걸 그 다음날 보고 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야 뭔가 나왔어. 진짜 이게 뭔가를 내보내네? 뭔가 출력이 되네? 무지는 아니지만 절대 무지라고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가 출력이 되는 기계를 내가 직접 만들고 출력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성공에 또 짜릿한 맛을 봤고요. 저 사건 이후로 제가 출력물을 3D 프린터로 출력물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야시장 가서 이렇게 야매로 판매하는 예, 또 그런 경제 활동까지도 하고 있고 저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대학교에 3D 프린팅 창업 특강을 또 나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저에게 성공의 그 씨앗을 줬던 실패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기꺼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왜 인도 사이트 보고 혼자서 이렇게 수입해서 6만 원대 3D 프린터를 조립했던 그 친구가 저기는 어디냐면 루안다, 여기 루안다 대사관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루안다 대사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어요. 3D 프린팅 교육을. 표정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루안다 대사관에 가서 3D 프린팅 교육을 또 했던 그런 또 한국의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할게요. 오늘 나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제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저는 47이에요. 네,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정말 저는 기계치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주판에 한이 맺혀서 수학을 절대 돌아보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가 너무 무서운, 컴퓨터에만 앉으면 앞에만 앉으면 너무 작아지는 그런데 제가 이 4차 산업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터 강사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3D 프린팅 강사를 양육하는 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미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엄습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뉴스의 이야기라고 그냥 믿으시고요. 세상이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서 할 수 있는 일, 또 이런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또 나갈게요, 여러분. 쪽에 있는 조 친구는 몇 살일까요? 루안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3D 프린터 조립법을 막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신이 나서. 네,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나이였습니다. 네, 역시나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저 친구는 3D 프린터에 꽂혀가지고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네, 아무 스펙 없고 초등학교도 저 당시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도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3D 프린터 회사에서 인턴으로 받아줬어요. 짐 싸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리고 강의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공개를 또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아닌? 그렇죠. 여러분 한국형 천재 하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솔직히 여러분들 전 정말 다 토닥토닥 응원해드려요. 왜?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게 보여요. 그쵸? 지금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넉넉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를 다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한국형 인재에서 여러분 살짝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글로벌 인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네, 여러분. 아니,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지. 중국이 무슨 거인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중국인들을 되게 비하하는 용어도 있죠. 차마 방송이라 말은 못하겠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에서 한국 영화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자존심이 뭘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고 내 가족이 힘들고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신다면 충분히 중국은 거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인도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하면 또 이 말은 달라져요. 철저하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국경을 같이 하고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이웃나라, 그것도 거인 같은 중국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이거 하나만 장착하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 밝아요. 글로벌 인재, 그 글로벌 중에서도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 키워드를 오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저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강사님? 이런 반응들. 네, 근데 여러분 뻔한 게 진리고요. 네, 가장 쉽고 단순한 게 진리예요. 네. 나 인간 맞잖아요. 여러분 다 인간이시죠? 그죠? 아무리 4차 산업이니 인공지능이니 협박하고 불안하고 무섭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는요,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한국형 천재가 아닌 글로벌 인재가 여러분 되셔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얼마 전에 명견말리에서 그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폭탄 선언을 했냐면 나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저분이 어마어마한 투자가거든요. 난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왜? 노량진 보고. 노량진. 공무원의 목숨 거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고 대한민국 미래 없다. 나는 미래에 투자하지 않겠다. 네, 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죠. 여러분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동화도 아시죠? 거기에 보면 레드킨이 나와요. 근데 레드킨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그 나무를 뺑뺑뺑 돌면서 앨리스가 물어봐요. 아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왜 맨날 이 자리인 거예요? 자, 레드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지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굉장한 명언 아닌가요? 우리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레드킨 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여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달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뭔가를 달릴 때는 좀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저기는 내가 가고 싶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드킨 레이스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한번 그런 장착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라. 네. 한국인으로서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중국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학과 진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오늘 정보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을 가서 장학금이라는 거를 받으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일단 공부를 이렇게 잘했나 봐. 공부를 잘해야지 장학금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소득분위가 아예 낮거나. 그쵸? 근데 중국은요 돈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시진핑의 교육개혁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육으로 전 세계 인재들을 중국에 끌어모으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 공자 아카데미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정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유수 인재들을 4년 동안 학비 안 받고요. 기숙사 인터내셔널 전용으로 기숙사 제공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생활비까지 연구비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석사, 박사 55만 원, 65만 원.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발표가 났는데 올라간대요. 생활비가.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대학을 떨어져서 옵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딱 맘먹고 내가 중국어도 하나 제대로 해오겠다. 가서. 그러면 맘먹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요, 일단. 물론 졸업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지만 내가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다 빼고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갖고 가시라는 거죠. 입학 조건 굉장히 쉬워요. HSK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HSK 4급이 있어요. 4급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HSK 4급만 합격을 하시면, 그리고 HSKK라고 해서 중국어 말하기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 중급, 그 정도만 합격하시고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계시면 지원하실 수 있어요. 국립외교원 통해서 여러분 지원하시고 정부 장학생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시면 부모님 등골 안 휘게 하고 여러분 충분히 가서 중국 돈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3가지의 그렇게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글로벌 진학. 우리에게 사실은 유학하면 여러분 중국 유학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중국 유학하면 북경, 상해, 그쵸? 그런데 비싸요. 거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 비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학교는요. 중국에 아까 제가 하얼빈이라는 도시를 소개시켜드렸죠. 하얼빈이 왜 지금 뜨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50개 대학의 국립대학을 한번 노려보세요. 국가 장학금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성 있습니다. 네. 인간다움을 장착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간다움. 기본 내가 인간인데 뭘 더 장착하라는 얘기지? 자, 여러분. 혹시 로봇세와 기본소득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작년 2017년도에 finland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면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인간이면. 왜 그게 가능하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은 앞으로 누가 해요? 로봇이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로봇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돈을 버니까 당연히 로봇이 세금을 내요, 여러분. 맞나? 여러분, 냅니다. 그러면 로봇이 낸 세금으로 인간은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은 로봇이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하시면 돼요. 로봇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들은 다 로봇이 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저희 인간들은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리는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요, 여러분, 사람, 인간이에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래의 핵심이십니다. 네. 덩샤오핑의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덩샤오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많은 인재를 해외로 내보내라. 그러면 더 많은 인재가 들어올 것이다.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네, 우리도 여러분 조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약간만 바꾸신다면 우리가 글로벌 인재로 세계가 원하는 우리의 그런 일자리에 적합한 그런 인재가 여러분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자, 이상대 현실. 땡땡 플러스 땡땡은 현실이다. 저 땡땡에 들어갈 단어 두 글자 뭘까요? 다른 거? 제 책 제목에 있어요. 제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아이를 믿는 용기였어요. 용기, 그쵸? 용기와 선택. 네, 선택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 뒤에서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선생님은 너무 이상주의자야. 지금 우리 현실을 봐요, 현실을. 그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상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엉뚱한 생각이라도 그것을 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실천했을 때, 행동했을 때 저는 그게 곧 현실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지금 맴 돌고 있는 어마무시한 생각들, 정말 여러분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어떤 걸 막 발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와,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그런 경험 정말 많으시죠? 그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택했고요. 실천했어요. 물론 수없이 망했겠죠. 예. 근데 여러분은 생각만 했지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이상주의자가 되고 싶으세요? 현실주의자가 되고 싶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선택하고 네, 실천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미래 일자리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웃고 네, 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보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다가올 미래가 과거의 미래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의 미래가 엄청 밝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또 생각, 나에 맞는 미래 일자리들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